노원, 도봉, 강북 세 가지가 지금 핫하죠. 왜냐면 서울 중에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싼 곳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는 실거래가로도 3억, 4억대 혹은 5억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3, 4, 5억짜리대를 고르실 거라면 노원, 도봉, 강북을 고려해 보시고요. 5억에서 10억 사이를 보려면 중랑구나 동대문구에도 인근에도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투기가율 집으로 묶이지 않고 비교적 지역인 곳들에서도 지금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인덕원, 안양 같은 곳들도 금액대가 좀 낮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공시지가 1억 미만, 세금이 취득세가 1.1%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빌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경매 검색 사이트에서 많이 조건 검색을 해보시면서 옵션 픽을 이용해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지금 웬만한 지역은 10억이 다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좀 구축이거나 나홀로 아파트거나 하면 5억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억과 10억대를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10억 기준이 계산이 편하니까 10억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억이면 무주택자 일대 대체적으로 6억까지는 대출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6억까지 나오려면 지금 DSR이라고 하는 것까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부부 합산 연봉 소득이 6천 이상은 돼야 혹은 6천에서 7천 이상은 돼야지 6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필요한 현금은 4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를 결합하면 10%를 추가해 주거나 조금 더 대출을 해주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억합시다. 10억 정도 집을 살 때 6억까지는 무주택자의 경우에 대출이 나온다. 2주택자, 3주택자는 투기과열 지구에 묶여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광역시 수준으로 봤을 때 5억대 집들도 혹은 수도권에서도 봤을 때 5억대 집도 많이 있잖아요. 5억대 집들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대략적으로 60이니까 곱하면 한 3억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현금은 2억 정도가 필요하고 대출은 3억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6억을 빌리게 되면 한 3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죠. 3억을 빌리게 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고정비로 나가는 이자 지출 비용을 빼고 생활이 가능한지를 먼저 자기의 생활비 점검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억, 5억 기준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보통 한 1억 정도는 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어려운 권리면 2억 정도 더 싸게 살 수는 있어요. 다만 10억짜리 현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경매로 5억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억짜리로 거래되고 있다 가정하면 한 4억 5천에서 4억 사이 이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 지역은 경매로 했을 때 10억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싸게 사면 잘 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로 진입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10억, 5억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빌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 강동구라든지 강서, 특히 이쪽에 빌라가 좀 많죠. 강동, 강서에 있는 빌라는 대체적으로 2억대 초반에 한 전용 12평 정도에서 15평 정도 사이의 빌라가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학역 포기물건이라든지 임차인이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집이라면 권리 관계에 따라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실거주가 아니라 만약에 전세를 맞춘다 그러면요. 지금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빌라는 낙찰 받은 금액보다 전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인테리어에 태우거나 수리를 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빌라는 아파트처럼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방치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거의 있고 대부분의 집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리한다 쳤을 때 그 수리 비용을 좀 빼고 전세를 준다면 일시적으로 대출이나 현금은 좀 필요하지만 전세를 맞춰놓고 나면 주택임대사업자도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빌라 거래의 장점이고 이 빌라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경매로 낙찰받든 실제로 매매를 하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서울이면 그냥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 중에서도 거의 단데 빨리 가는 곳은 어디냐? 평지인 곳입니다.
역세권 평지인 곳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누구나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재개발이 다른 회사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뜻이 좀 잘 모이는 곳을 찾아내시면 서울 지역의 역세권 평지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셔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노원, 도봉, 강북 세 가지가 지금 핫하죠. 왜냐면 서울 중에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싼 곳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는 실거래가로도 3억, 4억대 혹은 5억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3, 4, 5억짜리대를 고르실 거라면 노원, 도봉, 강북을 고려해 보시고요. 5억에서 10억 사이를 보려면 중랑구나 동대문구에도 인근에도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투기가율 집으로 묶이지 않고 비규제 지역인 곳들에서도 지금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인덕원, 안양 같은 곳들도 금액대가 좀 낮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서울을 보고 싶어서 빌라로 가야 되겠다. 나는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될 지역을 선점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평, 전용 6평이나 5평 정도 물고 있는 것들은 1억 후반대나 1억 초반대에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경매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한 2억대 정도를 보셔야 되고 경매로 보면 1억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공시지가 1억 미만, 세금이 취득세가 1.1%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빌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경매 검색 사이트에서 많이 조건 검색을 해보시면서 옵션 픽을 이용해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픽 커뮤니티는 정말 자랑할 만하죠. 챌린저들이라고 해서 제가 한 2년 넘게, 지금 27개월째인가요? 27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 중에서 2년 이상을 꾸준하게 하루에 한 건씩 물건 분석을 한 분들이 점점 보수가 되고 자산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는 것들을 보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나도 저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우리는 매달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4시에 만나잖아요. 그죠? 맨날 만나니까 서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를 2년 동안 계속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가족만큼 가까워지신 분들도 있고요. 자주 만나는 동창회나 친구 모임도 1년에 한두 번 아닌가 싶은데 거의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소통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실 때라든지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좀 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옥션픽 챌린지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